안녕하십니까. 가인텍스의 조준식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도 뭐 중요하고 많이 혜택받는 공제 항목 중에 하나죠.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내 이름으로 낸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150만 원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그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그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기부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뭐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이제 뭐 절에 시주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 것뿐 아니라 자녀 이런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것도 내가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기부금 어디에 기부했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좀 나눠요. 이제 저는 여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치자금,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거 말고도 뭐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자금, 일단은 보통은 일반적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일단은 나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만 일단 따로 떼내서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뭐 금액을 사람마다 뭐 5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그냥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바로 밑에 나오는 법정기부금을 일단은 그냥 간주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치자금으로 50만 원 기부했다.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법정기부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110분의 100만큼 세액공제. 그러니까 10만 원에 110분의 100이니까 9만 909원이거든요. 그거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뭐 조금 이게 결국은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다 돌려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다 해주지 뭘 이렇게 해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원래는 전액을 다 해줬다가 1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줬더니 원래 10만 원 정치자금 했으면은 10만 원 세금으로 결국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한 건데 전액 다 세액공제 했더니 소득세 10만 원에 지방소득세 만 원 해가지고 11만 원을 결국 돌려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 다음에 바로 다가 아니라 110분의 100 하면 소득세 9만 909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9,09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하면 딱 10만 원이 이제 환급되는 그런 구조로, 뭐 이게 정확한 거죠, 사실상. 바뀌게 된 거고요. 어쨌든 10만 원 초과분은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단체만 봐도 막 책자에 이렇게 막 이름 많은 페이지로 나와 있거든요. 법정기부금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굳이 궁금하면 그 단체에 그냥 물어보면 자기들이 압니다. 자기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본인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문의를 하면 차라리 쉽습니다. 내가 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어쨌든 뭐 한번 종류를 한번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요. 뭐 국방헌분, 헌금, 국군 장병, 미문금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이나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이런 것들. 사립학교, 대학병원 이런 데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출한 거 법정이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거 사랑의 열매죠. 그다음에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김수환 추기경님 뭐 그분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리고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지출한 것들이 다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잠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재난지역이 발생해서 거기에 우리가 성금? 이런 거 이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성금으로 보내면 당연히 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되는데, 돈으로 직접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직접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보내는 것보다 가서 자원봉사하면 그게 정말 더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혜택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했다고 다 쳐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국가가 선포를 합니다. 예전에 서해안 뭐 기름 유출 사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좀 됐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지역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8시간 일하면 하루 일한 걸로 쳐줘요. 그리고 하루 일한 거를 일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기부한 걸로 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혹시 자원봉사를 한 분이 계시다면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뭐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그런 그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부금 한도가 있긴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한도 넘게 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은 그냥 한도 없이 전액 다 이런 기부금이 있으면 전액 다 공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볼게요. 종류 먼저 보시면 뭐 가장 대표적이죠. 종교단체, 교회, 뭐 성당, 절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립학교, 대학병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학교에다 그냥 주면 위에 있는 법정으로 되는데 학교 교장이 우리 이 학생이 소년 가장으로 뭐 아주 열심히 뭐 품행이 방정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럼 그 학생한테 이제 아예 직접 기부할 수 있거든요. 장학금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 일반적인 불우이웃 돕기, 뭐 노조비 같은 경우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된다.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종교단체 기부금이 가장 많죠. 근데 그 지정기부금 한도가 원래는 30%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위에 한도가 나왔지만 10%인데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단체 기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교회에 헌금 500만 원 했다. 그럼 그거의 10%가 공제된대.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래. 500만 원 했으니까 10% 50만 원 공제 그게 아니고 이 한도를 계산할 때 1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부한 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건 얼마인데 한도를 계산해 보는 거죠. 한도 계산할 때 내 근로소득 금액에서 앞에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게 있다면 내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데 법정기부금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500만 원 뺀 나머지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에 30% 곱한 금액 그럼 750만 원이죠. 그게 내 지정기부금 한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기부금이 그 한도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다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한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내 근로소득 금액 3천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기부한 500만 원 뺀 2,500만 원에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를 10%로 계산한다. 그럼 25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 20만 원 이게 아니라 그냥 전액 다 기부가 되는 거예요. 한도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도가 넘어가면 내가 400만 원 기부했더라. 근데 한도 계산하니까 2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냥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도 종교단체는 뭐 이렇게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한도에 뭐 걸리긴 하는데 일반적인 뭐 다른 기부금은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기부를 아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그래서 어쨌든 공제 대상 금액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종교단체에 뭐 200만 원 기부했는데 내 연봉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고 법정기부금으로 500만 원 기부했으면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500만 원 기부금 대상 금액 나왔죠. 500만 원.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하려고 하니까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 200인데 200만 원인데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에서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거 빼니까 일단 2,500만 원 남죠. 그거에 종교단체니까 10% 250만 원이네요. 한도가. 근데 내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 200만 원이죠. 그럼 전액 다 되네요. 한도 안 넘어가니까. 그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합해서 난 총 7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세액 공제 해주냐? 그게 아니라 밑에 나오는 15%를 해준다. 그 얘기죠. 700만 원에 15% 곱한 금액이 내 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내가 내야 될 추가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액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율을 조금 높여줘서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1,000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게 7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15%인데 그렇게 계산한 게 한 1,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15%인데 1,000만 원 초과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세금 다 까고 남은 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오버됐다. 그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2월에서 그 다음에 기부를 조금 했으면 내가 전년도에 공제 못 받은 거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위 발급하면 이런 가산세 부과한다. 허위 발급은 이제 그 종교단체든 기부금 단체 이런 데서 허위 발급하는 경우가 사실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근절이 됐지만 이건 이제 그쪽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기서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부금 발급한 내역도 5년간 거기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위 발급하는 거는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